H라는 회사는 553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요. H라는 것도 있는데 315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글로벌리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는 펫케어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라고 합니다. 예, 먼저 글로벌 펫케어 산업의 트렌드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펫케어 산업, 반려동물을 돌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산업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네. 어떤 나라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펫 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펫 헬스케어, 그리고 펫 테크 이런 것들이 총칭을 해서 이제 펫케어 산업이라고 하면은 2017년도에 이제 210조 원이었었던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430조 원으로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약 66%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좀 통계가, 그러니까 3가구 중에 2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에 3가구, 그러니까 2배 이상 좀 차이가 나죠. 중국이 일단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지금 18.6%의 가파른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하고 중국은 신흥국인데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군요. 전 세계에서 지금 4억 7천 마리 정도의 반려견이 길러지고 있고 3억 7천만 마리 정도가 이제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려묘가 더 앞설 것이다 라는 통계도 있는데, 저희 주변에 한번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고 다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왜 성장률이 클까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거의 지금 1.2명 정도로 낮아졌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니까 아기가 아니라면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개나 고양이나 그냥 뭐 사람 먹던 거 남은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산업 성장의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닐까. 시장이 구조적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P하고 Q가 동반 성장을 한다고 하죠. P와 Q가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이 시장은 구조적 성장에 네. 놓여 있는 셈이로군요. 다음으로 펫케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펫푸드 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펫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 네. 펫푸드 사료 가격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명품 회사들도 펫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아지가 루이비통 이불을 덮고 있는데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거든요. 이 담요가 700만 원대, 펫베드가 구찌에서 나왔는데 1200만 원대, 에르메스의 사료나 물 마시는 통이 150만 원대.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반영이 됐는데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다 보니 가능한 거고, 프리미엄 사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반려동물에 먹이는 음식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좋은 걸 먹이려고 하고요. 그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왜 못 바꾸냐면 혹시 다른 사료로 바꿨을 때 어떤 알러지들이 있을까? 만약에 내 고양이 강아지가 싫어하면,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바꾸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지금 뭐 추위 같은 데에서 휴먼 그레이드 판매량을 보면은 휴먼 그레이드 사료 1위가 이제 더 비싼 78달러, 그리고 이제 사료도 제일 비싼 거는 342달러, 그러면 한 40만 원.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사람의 음식료의 인플레이션이 7.7%였는데 펫푸드와 관련된 이제 물가지수 상승률이 14.6%니까 아까 말씀드린 락인 효과와 그리고 판가를 전이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게 또 이쪽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로 수입산 사료를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비싸도 그거를 우리 개한테는 사 먹여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은 글로벌사가 공고하다면은 국내 업체들은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락인 효과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단 시장 규모가 일단 작아요. 국내 펫푸드 시장이 2021년 1.5조 원, 2027년 2.2조 원으로 그렇게 크진 않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개화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얄 캐닌이나 이런데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한테 더 비싼 걸 먹여야겠다 하니까 해외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 시장을 타개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프리미엄 펫푸드를 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려묘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습식 사료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펫푸드의 종류가 일단 정말 크게 보면은 건식하고 습식이 있어요. 건식은 말 그대로 딱딱하겠죠. 습식은 수분이 70% 이상 들어간 건데, 사람도 인구가 고령화된다고 하지만 반려견 반려묘도 지금 전 세계의 50%가 약간 노령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건식 사료보다는 습식 사료를 먹여야 되고, 반려동물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건식이 아니라 습식을 먹이는 거거든요. 수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와 비만, 건강을 위해서도 습식이 많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더 진출을 하기 위해 방법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펫 헬스케어와 네. 펫테크 산업에 대해서도 좀 네. 여쭤볼게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건강에 쓰는 비용도 점점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펫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좀 용어가 낯설기도 하는데, 이 시장이 실제로 좀 커지는 게 보이나요? 사람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다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해 116조 원에서 32년에 180조 원까지 증가를 이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기기, 의약품, 수의료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형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뭐 키우시는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 때가 이제 슬개골에 뭐 탈구가 왔다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펫 헬스케어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가 이제 펫테크 기업인데, 펫테크를 보면은 정말 다양한데, 사람은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코에 이제 비문이 있어가지고 그 비문으로 해서 이 개가 어떤 강아지인지 이런 것도 펫테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통신 3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던져주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공을 랜덤으로 이제 쏘게 하는 이런 장난감도 있고요. SKT는 AI 기반 수의 영상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뭐 반려견 디바이스 팩이라고 해서 자동 급식기. 근데 이거 외에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지금 대부분 비상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핏펫이라는 회사는 시리즈 C까지 553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간이건강 점검 키트를 판매하는 업체고, 펫프렌즈라는 데는 GS 리테일이 IMM 인베스트랑 손을 잡고 인수를 했어요. 어바웃 펫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시리즈 B까지 315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는 GS 리테일이 인수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뭐 이커머스, 헬스케어, 자동화기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솔루션 등을 굉장히 많이 펫테크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시리즈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펫케어 산업이 정말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투자로 연결시킬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 관련 기업들은 있는데 뭐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직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좀 그런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펫푸드를 먼저 보면은 다이렉트로 투자할 기업이 굉장히 적은 게, 예를 들면 뭐 하림이라던가 풀무원이나 동원 F&B나 본업이 있고 플러스 알파의 사업부의 개념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사료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직접 투자보다는 약간 대체 투자의 좀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하고, 대주산업이라던가 OSP 같은 이런 스몰캡 회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OSP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했는데, 중국 기업에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펫푸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가시화가 된다거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펫헬스케어는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데는 있는데 아직 임상 중이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펫테크는 통신 3사 플러스 이제 비상장 기업들인데 아직은 뭐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이해는 하지만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기까지의 간극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좀 동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투자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내년 안에는 올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PO 시장이 좀 네. 살아나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충원 대표님을 모시고 글로벌 펫케어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인구의 고령화라던가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구조적 요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산업 중에서는 펫푸드 산업이 가장 큰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사료의 등장,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커가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은 프리미엄 시장이나 아니면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같은 걸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셨고, 헬스케어 산업이나 펫케어 산업 역시 빠르게 커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도 일부 관심을 갖고 있고 통신 3사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동시에 많은 비상장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이 회사를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유망하게 보는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좀 규모가 작거나 아직은 비상장이거나 하는 이유로 당장 투자할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해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면은 어쩌면은 내년쯤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이 큰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펫 보험 시장도 이제는 손보사만 아니고 생보사도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관련법들이 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면제시켜준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인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국회 쪽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가 어떤 걸 좋아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상장해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투자하고도 한번 연관을 시켜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해주시고요. Let's deep dive. 감사합니다. 네.